네, 반갑습니다. 상한선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제약바이오 반토막난 이 기업 지금 사면 세계 1위가 됩니다라는 주제로 방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 바이오주들에 대해서 기관들의 수급이 들어오기도 하고 개인 투자자분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것 같은데요. 일단 바이오주 섹터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린다고 한다면은 바이오주는 기본적으로 무병장수의 욕구를 먹고 사는 산업이기 때문에 불황에도 상대적으로 영향이 덜한 산업입니다. 전문 용어로는 불황 저항력이 있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바이오는 또한 사람들에게 부작용 없게 개발하는 게 어렵지 개발이 완료되면은 반도체를 만드는 일처럼 어려운 것이 아니라 약을 만드는 것은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그래서 수요에 따라서 공급을 탄력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업 자체는 공급 과잉이 생긴다거나 그러한 악재는 상대적으로 덜한 반면에 어떠한 악재가 생길 수 있는 섹터냐면은 신약 개발을 하는 과정 속에서 임상 3상까지 제대로 가지 못한다거나 또는 FDA 승인이 나지 않는다거나 그런 신약 개발 과정 속에서 악재가 심한 섹터가 바이오 섹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산업적 특징을 인지한 상태에서 기사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전지 조종 속 바이오주 부상, 황제주 또 나올까라는 기사인데요. 과열됐던 2차전지주가 조종받는 사이 바이오주들이 꿈틀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바이오 대장주인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올해 상반기에 1조 5천억 원의 매출과 4천억 원의 영업이익을 달성했고 1년 전보다 매출은 36%, 영업이익은 29%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기업의 현재 우리나라 대장주인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실적이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또한 정부에서는 오는 2030년까지 바이오 경제 생산 규모를 100조 원, 수출 규모를 500억 달러를 목표로 달성한다는 계획을 발표했고 그리고 15조 원의 민간 투자를 지원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의 실적도 잘 나고 있고 정부에서도 이렇게 밀어준다고 하니 바이오주 좀 더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건데요. 그런 상황 속에서 액티브 ETF가 릴레이 상장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주 수급이 개선이 될까라는 제목의 기사인데요. 자, 바이오주가 긴 터널을 지나 반등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진 가운데 자산운용사들이 바이오주 액티브 상장 지수펀드를 잇따라 출시했다고 합니다. 액티브 ETF 같은 경우에는 펀드 매니저가 실제로 종목을 편입이 가능한 ETF라고 보시면 되겠고 반면에 패시브 ETF 같은 경우에는 정해진 대로 그냥 대기업들, 대형주들 정해진 대로 그냥 투자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산운용사들이 앞다퉈 바이오 ETF주를 출시하는 까닭은 2차전지주에 대한 쏠림 현상이 완화돼 실적이 개선되고 있는 바이오주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판단했다고 하는데요. 사실 이거는 수급 쏠림이 나타나기 전에 이미 바이오주는 ETF 상장이 계획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거는 그냥 왜 이렇게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네요. 이 ETF를 모금했을 때 실제로 5천억을 목표로 모금했는데 1,700억에서 1,800억 정도 선까지 밖에 모금되지 않은 ETF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ETF가 상장이 된다고 해서 상장 직후에 뭐 바로 주가가 오른다 그런 건 아니고요. 바이오주 주가가 오른다 그런 건 아니고요. 다만 ETF가 상장이 되면은 개인들이 이 ETF에 많이 가입을 하게 되면은 ETF에 구성된 종목에 돈이 들어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해당 종목들의 수급이 개선이 되면서 상승하는 효과를 보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첫 번째, 바이오주가 경기 침체를 덜 타는 산업은 맞고 그런 상황 속에서 최근에 뭐 ETF 상장이라든지 정부, 그 다음에 대기업 실적 개선, 그 다음에 ETF 상장을 통해서 바이오주들의 수급이 개선되고 있는 모습은 맞습니다. 그리고 바이오주는 항상 두세 배 이 대박이 나왔던 섹터이기 때문에 사람들도 그 학습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주는 주가가 막 높은 위치가 아니라고 한다면은 지금처럼 2, 3년 동안 쉬어간 자리라고 한다면은 나중에 또 한 두세 배 오를 수가 있는 그런 한방에 있는 섹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뭐 주가가 높은 관점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도 바이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것만 보고 우리가 바이오에 투자하면 큰 코 다칠 수가 있습니다. 바이오주를 투자할 때 중요한 체크 포인트가 있어요. 자, 그게 무엇이냐? 바이오주를 투자할 때도 중요하게 체크해야 될 것은 미중 갈등 기조를 체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이오주 투자인데 무슨 미중 갈등 기조나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데, 자, 저번에도 말씀드렸겠지만 정치가 산업의 방향을 결정하고 산업의 방향이 결정이 되면은 이게 기업의 이익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만약에 미중 갈등
전쟁이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친중이거나 또 이제 중국 쪽에서 매출이 나오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서는 만약 미국의 제재가 들어갈 경우에서는 상대적으로 악재가 나타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현재 지금 미중 갈등 기조가 어떤 상황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하원이 오늘 나온 기사인데 블랙록 MSCI 조사 중국 투자 촉진 우려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 하원이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과 세계 최대 지주가 주식수 개발업체인 MSCI에 대한 조사에 착수를 했습니다. 양사가 미국의 안보와 인권을 이유로 블랙리스트에 올린 60개 이상의 기업에 미국인들의 자금이 흘러들도록 지원했다고 지적을 했는데요. 그간에 큰 산업만 미중 갈등에 규제를 했지. 이처럼 자금이 흘러들어간 것을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또 이번에 시사하는 바가 큰데요. 이걸 보았을 때 미중 갈등의 양상은 좀 더 심해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내년 2024년 미 대선을 기점으로 해서 미국 같은 경우에서도 중국에 대한 갈등 스탠스를 상대적으로 완화할 수 있습니다. 표심을 얻기 위해서. 왜냐하면 중국 갈등에서 우리나라 지금 경제 더 나빠지지 않았냐 이렇게 밀고 있는 후보도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완화할 수 있긴 하겠지만 이것 자체는 현재 세계 패권에 돌이킬 수 없는 전쟁이기 때문에 미중 갈등 기조는 계속 이어져 나간다라고 우리가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자, 그럼 이런 상황 속에서 바이오주들도 미중 갈등의 영향을 받을 수가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요. 바이든 손바닥에 놓인 K제약 바이오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지난 3월 22일 5년 내 필수 의약품의 원료 의약품 최소 25%를 미국에서 생산해야 한다는 바이오 기술 제조 전략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처럼 미국 같은 경우에서는 자국 보호주의 정책으로서 미국에서 생산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크게는 이제 중국을 견제하고 있는 입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셀트리온 회장은 지난 3월 29일 열린 경영 복귀 온라인 기자 간담회에서 미국 내 생산 공장 건설을 검토하고 있다고 공식 언급했습니다. 자, 그러면 바이오주들에서도 2차 전지주들의 흐름과 동일한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모습이 상대적으로 있는데요. 무슨 말이냐면은 2차 전지 같은 경우에서도 미국 IRA 법안이 나타나게 되자 국내 기업들이 미국의 공장을 증설한다든지 이런 현상들이 생기게 되었죠.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서는 중국 제품을 사용한다기보다는 실제로 한국이 고성능 2차 전지를 제일 잘 만들기 때문에 한국이 수혜가 될 거라는 기대감이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서는 중국, 한국 선택지 중에서 친미 국가인 한국이면서 그 다음에 기술력도 좋기 때문에 당연히 한국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된 구조였습니다. 2차 전지는. 자, 그러면 바이오 쪽에서도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는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요. 바이오 쪽에서는 미국이 실제로 기술력을 더 잘 가지고 있는 기업들도 많아요. 하지만 바이오 쪽에서도 여러 난치병, 불치병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도 경쟁력이 있는 한국의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기술력도 받침이 되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친미 국가이기 때문에 더욱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수혜가 될 수가 있죠. 네, 거기서 중국의 선택지가 있었던 상황이라면은 이 선택지들이 제외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중 갈등은 어떻게 보면은 호재가 되는 섹터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오히려 이렇게 미중 갈등이 호재가 되는 이 바이오 기업을 발굴하는 게 제일 핵심 포인트입니다. 이게 세계적인 기조와 어긋나지 않는 그러한 이제 투자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은 바이오 쪽에서도 난치병, 불치병 쪽에서 시장 점유율이 1등을 할 수 있는 한국 기업이면서 그와 동시에 미국의 생산 체제가 갖춰진 기업, 이러한 기업이라고 한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이오 쪽에서도 제2의 에코프로가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이러한 기업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찾아봐야 되겠죠. 자, 여기 이 기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주요 제약 바이오 기업의 미국 내 설비 생산 거점 보유 현황을 한번 볼게요. 여기서 뭐 삼성, 셀트리온, SK바이오사이언스, SK바이오팜, 알테오젠 등등 기업이 있는데 여기서 설비 생산 거점을 보유한 기업은 SK바이오팜, 지시셀, 차바이오텍, 한올바이오파마, 롯데바이오로직스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일단 이렇게 생산 거점이 보유되었다는 것 자체가 이제서야 이제 미국에 공장을 짓고 그렇게 해서 증설해서 시간을 기다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 바로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란 거예요. 자, SK바이오팜을 한번 볼게요. 자, SK바이오팜은 SK그룹주인데요. 그럼 SK그룹주들의 기조가 어떤 상황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최태현 SK그룹 회장 미국에 220억 달러 신규 투자. 220억 달러면 한 29조 정도 되겠죠. 바이든이 땡큐 연발했다고 합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화상면담에서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그린에너지, 바이오에 대한 주요 투자를 포함해서 미국에서 220억 달러를 신규 투자하겠다고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 발표한 전기차 배터리 분야 70억 달러 투자까지 감안하면 향후 대미 투자 규모는 모두 300억 달러에 달한다는 설명입니다. 그래서 SK그룹 같은 경우에서는 미국의 정책 기조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회를 삼고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사실 세계 1위 패권 국가에게 찍히면은 과거의 화이자처럼 이렇게 나락을 가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이 기조를 우리가 잘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럼 SK그룹 자체가 미국 정책 기조와 맞아떨어지고 있는데, 그러면 SK바이오팜은 어떤 기업인지 우리가 좀 더 디테일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K바이오팜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중추신경계, 뇌전증 분야 혁신 신약 개발을 하는 기업입니다. 중추신경계는 뇌와 척수를 포함한 신경계라고 보시면 되겠고, 뇌전증 같은 경우에서는 뇌에서 신경세포가 일시적으로 이상을 일으키면은 과도한 흥분이 유발이 되면서 발작을 일으키는 그런 병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간질과 똑같습니다. SK바이오팜 같은 경우에서는 크게는 현재 솔리암 페톨이라는 약이 있고요. 이 약 같은 경우에서는 수면장애 신약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두 번째 뇌전증 치료제 신약이 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세노바 메이트입니다. 세노바 메이트는 이미 미국에 출시가 되었고, 그 다음에 유럽에 수출도 하고, 그 다음에 일본, 중국, 캐나다, 이스라엘, 라틴 17개국에 기술 수출이 이미 완료된 기업이에요. 그와 동시에 세 번째로 현재 임상 개발 중인 카리스바 베이트가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뇌전증 쪽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래서 여기서 핵심 약물은 SK바이오팜의 핵심 약물은 뇌전증 치료제 신약 세노바 메이트입니다. 실제로 SK바이오팜의 장점은 무엇이냐고 하냐면은 신약 개발 기업 중에서 신약 후보 물질을 찾고 FDA 승인까지 받은 국내에서 독보적인 기업이에요. 실제로 바이오주들 같은 경우에서는 장난을 치는 경우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신약 개발을 우리가 해서 미래의 이 난치병과 불치병을 치료하겠다. 그래서 굉장히 그럴듯하게 얘기를 하고 증권사 리포트들도 그것을 받아서 다 씁니다. 근데 그런 기업들의 끝을 가보면 주가가 대폭락이 나오거나 아니면 상폐가 되거나 그런 경우들이 많았어요. SK바이오팜은 그런 이제 장난을 치는 기업이 아니라 실제로 결과를 내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세노바 메이트 같은 경우에서는 이 뇌전증 치료제로서 이미 미국에서도 약이 있긴 하겠지만, 이 세노바 메이트 같은 경우에서는 상대적으로 부작용이 훨씬 덜하고 치료 효과도 더욱더 나아지는 약이기 때문에 현재 어떤 상황이냐면은 미국에서 허가된 이 세노바 메이트가 미국 내 주요 지표인 월간 처방수가 22,000건을 달성했습니다. 계속해서 월간 처방수가 높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약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고, 2024년 중에는 월 처방수를 3만 건 이상으로 끌어올려서 의약품 처방 1위 달성을 목표로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의약품 처방 1위 이 수치가 3만 건 이상이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3만 건이 정말 멀지 않았어요. 22,000건이잖아요. 현재 계속 늘고 있고, 그럼 3만 건으로 가는 것은 실현 가능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블록버스터 신약 도약 계획에 이바지할 수 있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3만 건이 되면 실제로 이 시장의 1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업계에서는 내년 정도에서는 이 MS 시장 점유율이 1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기업의 장점이 있어요. 이 사장은 총 처방 건수가 많아지면 마진율이 높아져서 이익률이 높아진다. 통상 다른 바이오 기업의 마진율이 60%대인 반면에 미국에서 직판 체계를 갖춘 SK바이오팜은 마진율이 90% 이상이라 파는 대로 남는 구조다. 이렇게 마진율이 90% 이상 남는 사업이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거의 없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기업을 인수하고 싶을 때 마진율이 높은 기업을 인수하겠습니까? 아니면은 마진율이 낮은 기업을 인수하겠습니까? 그만큼 생산 원가라던가 이 판관비 관리를 굉장히 잘했다는 거예요. 그 노하우는 어디서 나온다? 미국에서 직판 체계를 갖췄다. 이것 자체가 굉장히 메리트가 있다는 거예요.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미국에서 생산, 설비가 갖춰진 기업이 미중 갈등에 오히려 수혜를 받을 수 있는데, 거기다가 직판 체계까지 갖춰졌다. 거기다가 마진율이 90% 이상이다. 거기다가 시장 점유율이 1위가 될 수 있는 현실적인 기업이다.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이 두 가지 미중 갈등이 호재가 되는 바이오 기업에 해당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SK바이오팜이 대형주는 맞아요. 대형주라서 무거워서 이거 가겠냐 얘기하시겠지만, 최근에 에코프로나 포스코 그룹주들 보시면은 사람들이 이제 논리에 맞고 그 다음에 성장 근거가 확실해 보이고, 그래서 장기적으로 투자했을 때 이익이 나올 것이라는 판단이 들면은
대형주라도 개인 투자자들이 시원하게 지릅니다. SK바이오팜은 아직 바이오주들의 주목을 덜 받아서 그렇지 분명히 기관들도 관심을 가지고 근거 있는 투자를 하고 싶은 개인 투자자들도 SK바이오팜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기업 구조입니다. 그러면 기술적으로 어떤 상황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SK바이오팜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선 주가가 26만 9,500원까지 갔다가 그것의 반토막 이하인 상황이죠. 그래서 제가 썸네일에서 말씀드렸겠지만 제약바이오 중에서 반토막 난 기업이면서 지금 사면 세계 1위가 될 수 있는 것을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게 바로 SK바이오팜입니다. 자, 기술적인 모습에서 월봉을 보시면은 꾸준하게 10월선의 저항을 받고 20월선이 상단에 있었는데요. 근데 이러한 저항이 지속이 되다가 최근 들어서 이 저항을 좀 돌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돌파하고 이렇게 횡보를 할 수 있지만 지금 이 주가를 보시면 쭉 하락이 나오고 이제 돌아서려고 하는 바닥 초입 구간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 일봉상에서 뭐 3일 연속 올랐다 해서 여러분들 이것을 높게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주봉도 한번 볼게요. 주봉상에서도 보시면은 120주선에 꾸준한 저항이 있다가 60주선에 저항도 있고 이걸 계단식으로 계속 오르고 있죠.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누군가 산다는 것인데요. 참 이걸 누가 사느냐 이걸 보셔야 되는데 보시면은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계속해서 꾸준하게 사들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이 좀 더 많이 사고 있는 모습이네요. 한 100억가량 매수가 되었다고 나오고 있고 개인들은 오히려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들은 지금 보시면 반등하자마자 이제 물린 거 좀 털어내고 있고 반면에 이제 기관과 외국인들은 바닥이라고 판단해서 조금씩 계속해서 매수 신호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연금공단도 매수를 좀 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재무제표를 보시면은 뭐 이익이 당장에 뭐 잘 나온다 이런 건 아닙니다. 근데 SK바이오팜 같은 경우에서는 SK그룹이라는 뒷배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가지고 있는 자본금도 한 1,000억, 1,500억 정도 이미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그 자본 가지고 M&A 얘기도 좀 나오고 있고요. 그런 상황인데 보시면 영업이익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죠.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적자를 지속하다가 흑자 전환이 되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서는 주가들이 또 강하게 오를 수가 있습니다. 실적을 이미 잘 내고 있는 기업이 또 잘 내는 것은 시장에서 그렇게 주목을 받지 못할 수 있지만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설 수 있는 기업은 오히려 시장에서 관심을 더 크게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한 4분기에서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이 될 것이라는 업계의 관점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세계적인 정치 기조에서도 들어맞고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사업을 잘하고 있는 기업이고 마진율도 높은 기업이고 기관과 외국인들이 그걸 인지해서 계속 사들이고 있고 그래서 ETF가 출시가 되면은 계속해서 여기에 자금이 들어갈 것으로 판단이 되며 실제로 이익도 한 4분기에서 흑자 전환이 될 수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바이오주들이 바닥에서 돌아선다면은 SK바이오팜을 여러분들 꼭 관심을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SK바이오팜을 여러분들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고요. 주가 위치, 기술적인 위치도 딱 괜찮은 자리라서 나쁘지 않다고 보고요. 그리고 과거에 이렇게 26만 9,500원까지 상승 이력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만약에 주가가 대세를 탄다. 그럼 요까지 우리가 상승폭을 열어둘 수가 있겠죠. 1차적으로. 그럼 현재가에서 더블까지 생각할 수 있는 자리죠. 이건 근데 너무 좀 가까운 얘기는 아니고요. 중장기 관점으로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죠. 바이오주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렇게 주가가 항상 소외가 되거나 또 이제 악재가 나왔지만 상패가 나오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기업, 그런 공포에서 사야 오히려 푹 오르는 경우들이 많아요. 경험상. 그래서 종목을 잘 보는 게 중요하고요. 오늘 말씀드렸던 SK바이오팜 잘 체크해 보시고 자, 그와 동시에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던 이 논리라든지 관점이 좀 마음에 드셨다면은 제가 또 유튜브뿐만 아니라 하루하루 좀 실시간적으로 정보를 또 드리는 곳이 있습니다. 상한가 초월차선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이고요. 돈 받고 하는 것이 아니라 100% 무료로 진행되고 있고요. 여기서는 여러분들에게 장전의 뉴스도 정리해드리고 있고 이걸 여러분들 1분만 체크하시면은 그날 급등이 가능한 재료를 한 50% 인지가 가능하고요. 자, 그 다음에 수익도전 게시판에서는 여러분들에게 종목 추천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무료로 해드리고 있고요. 여기서 최근에 추천드렸던 종목이 폴라리스 오피스입니다. 폴라리스 오피스라는 종목을 보시면은 이때 추천을 해서 한 30% 가량 급등이 나왔고요. 그리고 상한가 일정이라는 것을 제가 제공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앞으로 한두 달에 있을 미래 일정들을 다 체크할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정리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일정을 보시면은 앞으로 뭐가 뜰 거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선에서 인지하고 시나리오 매매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꼭 잘 참고하시고요. 다른 데서는 이런 거 안 해주고요. 다른 데서 해준다 해도 저만큼 디테일하게 찾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상한가 초월차는 어플리케이션 잘 이용해 보시고 그래서 뭐 수익을 인증해 주신 분들 많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또 수익 났다, 뭐 28만원 수익 났다,
뭐 2100만원 수익 났다, 뭐 38만원 수익 났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신뢰감을 가지고 이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공지사항에 들어가시면은 여러분들에게 로봇 AI 자율주행 극비 제도권 자료집도 제가 정리해놨고요. 그 다음에 급등의 기술이라는 전작책, 매매 타이밍이나 종목 선정할 때 기술적으로 우리가 체크할 수 있는 급등의 기술이라는 전자책도 제가 100%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자책도 한번 잘 이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 다음번에 또 이렇게 양질의 좋은 강의 해드리도록 할 테니 꼭 저와 함께 성공 투자를 해보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